자,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보면 법의 해석 얘기, 재미난 얘기 많이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시험 문제만 볼게요. 오표시 무의 원칙.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다.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온다. 이게 부동산 이야기고 중개업무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면 오표시 무의 원칙을 우리가 무슨 해석이라 보냐? 법의 해석 중에서 요거를 자연적 해석이라 불러요. 자연적 해석. 이 자연적 해석이란 말이 뭐냐면요. 법의 해석이라는 파트는 말하는 사람의 의사와 그 마음과 의사와 표시가 내 마음과 내가 입으로 한 표시가 이 표시가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느 쪽이 더 중점을 줘야겠느냐, 중점을. 의사가 중요하냐, 표시가 중요하냐, 입으로 얘기한 게 중요하냐, 그 사람의 마음, 진심이 중요하냐. 이 중에서 자연적 해석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의사를 중심으로. 겉으로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과 내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 양자 중에서 의사를 중심으로, 양자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를 고려하여 의사를 중심으로 뭔가를 법원이 해석해 주는 거야, 판사들이. 그래야지 자연적 해석은 표시를 고려하여 표시의 의미를 표시를 고려하여 그러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중요하지 표시는 겉으로 문자, 글자, 언어, 입으로 얘기한 거 이거 연연하지 말자는 거야. 글자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그 마음을 고려하는 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근데 이 자연적 해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말하려고 했던 오표시 무의 원칙. 자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오표시 무의 원칙. 참 말도 어려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지 않겠는데 거기 원어, 무슨 말도 나와, 무슨 영어 같은 것도 나와. 드디어 민법 시험에 영어도 나오네 거기. 이 영어가 아니야 이게. 영어가 아니라 노르웨이 말이에요. 노르웨이 말. 거의 라틴어 수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고래고기, 상어고기 사건. 옛날 200년 전에 고래고기가 비쌌어요. 향유고래가. 그때는 아직 전기가 나오기 전이라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호롱불을 향유 고래 그림으로 그 촛불 키듯이 그걸 밝혔어요. 그게 오래 타나 봐. 끓음도 없고요. 그리고 완전 북유럽 애들은 생각보다 추워요. 여자들 그 화장품 원료, 바세린 같은 게 다 튼단 말이에요. 이 향유 고래 기름이 그 화장품 원료를 썼어요. 이게요. 비누도 이거로 만들고. 그 향유 고래 기름이 굉장히 쓸모가 많았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비쌌어요. 향유 고래가. 그래서 독일 사람이 노르웨이에 고래를 많이 잡아온다라는 말을 듣고 갔어요. 살라고. 그래서 손짓발짓 해가면서 내가 독일 사람인데 고래고래 사러 왔다. 우리말로 하면 키로당 얼마면 팔겠냐. 좋다. 키로당 얼마면 팔겠다. 그럼 계약 쓰자. 계약서를 쓰는데 그 노르웨이 말이 향어 고래란 말과 이 상어라는 그 스페링이 거의 흡사하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쓴 것이 고래란 말 쓴다는 것이 상어고기를 쓴 거야. 스페링이 비슷하니까. 상어고기를 톤당, 키로당 얼마씩 사고 팔기로 하자. 쓰고 온 거야. 니마가 내면 분명히 고래였어. 근데 계약서는 상어고기라 썼단 말이야. 근데 고래고기가 폭등을 했어요. 얼마 사이에. 그 노르웨이 사람이 억울하잖아. 괜히 선불 받고 일찍 팔았어. 지금 2배, 3배 뛰었는데. 계약서를 봤더니 뭐라 돼 있어? 우리말로 하면. 상어고기를 키로당 얼마씩. 그러니까 상어 잡아다가 상어를 보내버렸어. 독일 사람이 난리가 났어. 내가 이제 상어 사니 고래 샀지. 계약서 펴봐라. 거기 뭐라 돼 있니? 상어로 돼 있지. 이게 다 쌈이 난 거야. 그러면 이게 상어 고기 계약 사건이냐? 계약서 쓴 상어 짜라서 상어 계약 사건이냐? 망하면 그래도 고래고기 사건이냐? 어떤 사건이냐 이게? 이때 상황이 벌어졌는데 몇 개월 전에 부두에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상어였다면 고래였다면 상어로 잘못 표시한 것은 아무것도 해를 끼친 게 아니다. 상대방한테. 따라서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됐던 고래고기 사건이지 계약서 표현 상어고기 사건이 아니다. 마음과 마음을 충실하지 글자 언어를 충실하지 않냐고 했잖아요. 이게 오표시 무의원칙이야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해보자고요. 토지를 매매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건물은 이런 일이 참 드문데 토지의 모든 그 단위는 뭐예요? 필지란 말이야. 필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보이는 분 계셔? 그분이 오셨어. 아이고 저 필지는 땅이 정사각형이네. 아이고 저 필지 길쭉하네. 저 필지는 어제 땅 모양이 저 집어넣어 생긴 게 저렇게 삼각형이냐? 막 보여? 그분이 오셨지 그분이 막 딸랑이 흔들어야지. 필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인위적으로 도면에 선을 그어서 결정한 것뿐이지. 당신 땅 어디까지 당신 필지가 근거 봐. 그건 못 거. 안 보여. 인위적 개념이야. 그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번을 매겨놓고 지번들의 필지를 매기다 보면 지번을 서로 바꿔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보세요. 무서운 분들이야. 막 보여. 막 필지가 보여. 평택 분들은 무섭구만. 응? 딸랑이 흘들면 많이 버시겠어. 동자인가 봐. 자, 보죠. 두 필지인데 땅이 필지가 좁을 수 있게 생기는 거야. 땅값이 오르다 보면 한 필지 넓은 땅이 드물어요. 자꾸 쪼개지다 보니까. 이게 한 필지가 굳이 말하자면 상업지에 있는 땅인데 요거 80평, 요거 80평이야. 평으로 얘기하면. 요 토지를 내가 A라 그랬게, A라 그랬게요. A, B라 그럴 거예요. 둘 다 누구 거냐? 동일인 걸 때 이런 일이 생겨. 갑 거야, 둘 다. 이 두 필지가. 돈이 급해서 중에서 형한테 이 두 필지가 아무거나 하나 팔아달라. 이쪽은 평당 1,000만 원, 이쪽은 평당 700원 받아달라. 오케이. 그 중개사가 좀 을이라는 사람을 구했더니 나는 이 땅을 싫고 여기 코너에 있는 땅. 이 땅 사겠다, 이 땅. 이게 더 비싸고 쓸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80평을 평당 1,000만 원씩, 1,000만 원이면 8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응? 8천만 원 맞네. 8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계약서를 썼어요. 합의했어. 오케이, 8억에 계약 쓰자. 그러면 갑거래한 사람이 네 마음과 내 마음 코너에 있는 A 토지 매매를 합의했어요. 평당 얼마씩 해서 8억에 사고 팔기를 하자. 합의했어. 근데 지번이 이게 이제 실제 지번이에요. 실제 지번이 25-1이고 이건 25 본번이에요. 이게 실제 지번인데 이 집을 반대로 알고 있어 지금. 중개사도 이 사람도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걸 25로 알고 있고 25-1로 서로 뒤바꿔 알고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우리 도면을 보면 필지를 그림을 그려요. 경계 필지마다 뭘 그려줘야 돼? 필지마다 경계를 그려줘야 되고 필지마다 지번을 넣어줘야 되고 소재지, 지번, 칭호, 면적, 경계, 자표를 결정해줘야 되잖아. 그게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 필지 안에 지번을 넣어야 돼. 지목도 넣어야 돼. 한자 써서. 대지면 25-1, 2 이런 식으로. 근데 자꾸 필지에 쪼개지다 보면요. 글씨가 그 안에 못 들어 밖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해. 이게 필지 밖으로. 누가 와도 오해하기 쉽게 생겼어. 실제 지번은 이건데, 이게 실제 지번인데. 이렇게 오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이 땅을 사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씁시다. 증거 남겨야죠. 계약서에 표시하기를. 자, 이게 A토지인데, A토지를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얘들이? 25번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썼어요, 25번지를. 25번지를 평당 얼마씩, 얼마 사고 팔기를 하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A토지를 매매한다 해놓고, 아니지. 이거를 매매한다 해놓고, 이걸 써버린 거지. 아니, 헷갈렸어요, 지금. 헷갈렸어요, 지금. 요게 25-1이고 25인데 그러면 이게 25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헷갈렸어요 제가. 1이고 25. 맞아요. 그래서 이걸 사고 판단 마음을 가지고 이 토지를 쓴 거지 지금. 옆에 필지를. 25번지. A 토지 매매 합의 계약서는 이 토지를 얼마 사고 팔기로 하자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잔금 치는 날 매도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얘는 어떤 거 갖고 왔을 거예요? 이걸 25로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왔지, 저기를 등기필증을. 서류 갖고 온 거야. 이 토지 갖고 나서 이 서류 다 갖고 온 거야. 그냥 잔금 치는 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잔금 치는 날 땅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서류 들고 오는 거야. 25번지 거 갖고 왔잖아, 지금. 등기사가 등기 낼 때 알아요, 몰라요? 25번 등기 시면 25번 등기 내주면 되는 거지? 등기관이 알 수가 없죠. 서류가 그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A 토지 25-1번지야. 이걸 등기 낸다는 말 가지고. 이걸 등기 낸다는 말 가지고 이걸 등기 못 내고 이거 B 토지를 등기 내버린 거야. 갑에서 25번지니까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을로. 이해되시죠? 매매는 A 토지를 매매해놓고 등기는 B 토지를 등기 내버린 거야. 나중에. 이래도 몰라요. 이래도 처음에는 몰랐어. 그냥 농사진 땅도 아니니까 병치하고 있다가 건축허가 받아서 여기다 3층짜리 건물을 져야지. 건축허가 받는 과정에서 측량이 이루어지고 지번이 확인되는데 서로 필지가 바뀐 거야. 땅값이 다르잖아. 을이 쫓아가서 난리가 났어요. 값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로 필지가 바뀌었습니다. 25번지는 이게 25번지고 이게 25번지네요. 이제라도 이 잘못 난 느낌 말씀시켜 드릴 테니까 이걸 등기 내주세요. 이 토지. 얘가 많이 바뀌었어. 얘가. 설이 많이 흘렀거든. 내가 뭐하러 법 들어야지. 법이 뭔데? 계약서 펴봐. 계약서가 어디 있어? 25번지를 평당
뭐 800만 원씩 얼마 사고 팔기로 하자. 아, 25원인지 팔아서 25원 넘겨도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잘못했어. 계약서 표시한 대로지. 누가 증인이 있어? 중개사. 일단 쌈이 났어요. 중개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얘 분명히 코너에 있는 땅을 의미했습니다. 코너에 있는 땅을 서로. 그러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A토에 의미했다면 계약서 B라 잘못 쓴 거는 아무 해를 끼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난 B토 등기를 말소시켜주고 A토 등기 청구가 이제 등기를 내줄 일이지 올바른 의미는 아니잖아. 그럼 아파트를 얘기해 볼게요. 이 미분양 아파트야. 미분양 아파트야. 분양이 많이 안 됐는데 고르래. 나보다 고르래. 응? 103호가 있고 301호가 있어. 그 이왕이면 301호가 낫잖아. 103호보다는. 좋다 해서 301호 20% 할인해주면 이거 미분양 아파트 내가 사겠다. 합의됐어. 내 계약서는 301호를 매매 합의하고 103호라고 잘못 적은 거야. 헷갈려갖고.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 301호를 매매한다는 말 가지고 103호를 등기 내버린 거야. 이 사건이야. 그러니까 잘못 난 103호는 등기 나더라도 유예예요? 무유예요? 자, 301호를 팔면 301호가 등기를 유예한 거지. 매매는 301호 매매해놓고 103호 등기 나면 103호 등기 무효지. 매매한 적 없잖아요. 아니 아파트 301호 매매로 103호를 등기를 했어. 아, 그 등기가 무효지. 실쟁한 게 있어야 유효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등기 나더라도 매매한 적 없잖아. 이거 이 토지는 B 토지는. 그러니까 등기 나더라도 저 등기 실쟁한 게 무효인 등기고. 이 무효기 때문에 이제라도 뭐하고 말소 시켜버리고 이제라도 이걸 등기 청구하면 이 등기 등기를 내줄 일이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이야 지금. 아파트 301호 매매해놓고 103호 등기된 사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첫째, 1번에 이 등기는 이 을토지 B토가 등기 났어. 301호 매매 103호 등기 났어. 이 등기 나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무효이다. 이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을은 이 B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아니, A토지 매매 A토지가 등기를 유효한 거지 매매는 A토지 매매고 B토지 등기 내면 B토지는 매매한 적이 없잖아. 원인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301을 매매면 301호가 등기를 유효한 거지 매매 301호 매매로 103호 등기 나면 그 등기 나더라도 무효지. 이거는 매매한 적 없으니까. 그건 취득이 안 돼. 근데 잘못 난 등기가 얘한테 넘어갔다가 3자 병한테 또 넘어간 거야, 등기가. 이 등기가. 잘못 난 등기야. B토지 등기 내놓고 다시 병한테 넘어갔어. 301호 매매고 103호 등기 낸 다음에 그 103호가 다시 소유권 넘어간 거야, 병한테. 이런 제3자라 불러. 제3자는 선이래요. 몰랐대요. 선3자는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소유권 취득이 안 돼. 왜 안 돼요? 등기 공신력이 없어. 내 앞에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무효인 등기 믿고 어려운 사람 소유권 취득 못해요? 못해. 끝까지 무효가 되는 거야. 다만 등기 얘기 나올 때 선의의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 계약의 해제 이 5군데밖에 없어. 이 5군데는 공신력이 없는 현실에서 특별히 3자 보호장이 있기 때문에 3자 보호받는 거고 여기서 왜 비진이, 통정 아니잖아 이거. 그럼 3자 보호 공신력 문제예요. 공신력. 따라서 잘못 난 등기는 선의 3자 넘어가더라도 예소권 취득할 수 없다. 세 번째 얘기야. 이때 마음과 마음을 합의했던 A토지. 자, 네 번째요. 마음과 합의했던 A토지. 매매로서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는 거야. 입증만 되면. 네 마음 내 마음이 합의했던 계약서 비록 B라 잘못 적었더라도 네 마음 내 마음을 합의했던 A토지 매매로서는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을은 이 잘못한 등기를 말소시켜주고 이 등기해달라. A토지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이때 현재 이 상태야. A토지 매매해놓고 B토지 등기한 사건이야. B토지 등기한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잘못 난 거예요. 이때 A토지, B토지 둘 다 소유권 취득은 없다. 없는 상태다. 둘 다 A토, B토 둘 다 현 상태 둘 다 물권 변동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거야. 보세요. A토지 매매를 유효하다는 거지. 얘 등기 났어? 등기 안 났어? 등기 안 났잖아요. 여기 등기 뭐래 배웠어? 등기 없이는 물건도 벌어지지 않잖아.
당연히 나야 되는 거지. 매매 잔금 치렀다고 매수인 소유권치가 아니잖아. 등기하여야. 에이토지는 등기가 안 났지. 얘는 등기 나봤자 무효인 등기지. 소유권치가 안 돼. 둘 다 소유권취득이 없는 상태죠. 현재는. 다만 에이토지 매매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얘는 얘한테 에이토지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등기가 안 났잖아 아직은. 둘 다 없는 상태다. 다만 매매로 유효하다는 거지.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잘못난 B토지는 등기 나더라도 무효고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틀리는 거야.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 등기 없이. A토지 매매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뭐 할 수 있다? A토지의 등기를 청구할 수 뿐이지. 등기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소유권 취득은 없는 상태야. 둘 다. 이 등기 나더라도 무효. 이건 등기 아직 안 났잖아. 이 지문이 맞는 거야. 이때 제일 잘 나온 지문이 6번째. 이때 착오원인으로 취소하여 제발 이 말씀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오평무효원칙에는 착오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아.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야. 착오는 취소하여. 이 말하면 큰일 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취소란 말을 어떻게 배워? 취소는 일단 유효해야지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착오라 그러면요. 이 잘못 난 등기도 일단은 취소할 때까지 이 등기가 유효하다는 뜻이잖아. 유효해지 취소를 하는 거잖아. 또, 이 취소라 그러면 착오한 취소하면 착오의 취소는 누구한테는? 선의의 삼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착오 문제를 내가 선이라고 보호받잖아요. 처음부터 잘못 난 등기는 그 원인이 존재치 않는 실천기 없는 이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야. 무효를 취소한단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일단 유효 취소하는 건데 처음부터 무효잖아. 그러니까 잘못난 오평무효원칙에서 B토지 잘못난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이지. 이 착오라 그러면요. 일단 유효하다는 거야. 취소할 때까지.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하다는 뜻이잖아.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야. 무효를 취소한단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착오를 취소할 여지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안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6문장이에요. 여기 나오면 이게 나와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 밑에 시험 문제 보면 맨날 똑같아요. 문제들이. 그렇지만 이 문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보지도 마셔. 어쩌다가 30번 시험 보면서 한 번씩 나온 거. 뭘 범위 해석해서 당사 확정, 행위자, 명의자 다른 경우 별거 한 번씩 다 나왔어. 30번 보면서. 한 번 나온 거 필요 없어. 응? 여러 번 되풀이 반복되는 건 보면 돼. 어쩌다 30년보다 한 번 나온 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그거를 한 편씩 적어라. 다시 나올 확률 없어. 한 문제 내자면 부동산 이야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5표시 무효원칙. 토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집을 필지 10 바꿔서 A토지 매매하고 B토지 느끼는 사건 생긴다 이거. 이게 중개 실무에 필요한 지식이지. 나머지는 학문적 얘기예요. 요거만 보면 돼요. 5표시 무효원칙. 자 넘기시면 의사표시 파트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두 문제 나온다 봐야죠. 두 문제 나온다 봐야 되는데 저는 올해 대리가 3문제, 의사표시가 2문제라 봐요. 문제. 두 문제 나온다 3문제 나온다 보통 2문제 나온다 봐야 돼요. 2문제에서 한 문제는 결정 났어. 의사표시 올해 2문제 만날 거야. 이 어려운 파트에서. 한 문제 뭘까요? 통정, 허위 표시, 부동산, 가장매매. 하나 결정. 나머지 이제 한 문제가 사기가 나올지 또는 의사표 도달주의 원칙, 어렵지 않아. 단데 그게 나올지, 착오가 나올지, 비즈니가 나올지, 그건 몰라. 그게 한 문제 때문에 4군데를 봐야 돼, 우리가. 근데 어쨌든, 가장매매는 결정 난 거예요. 자, 한 문제 맞히러 가자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71쪽에 보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표시. 비밀표 별표 3개는 아니에요. 그래도 별표는 치긴 쳐야 되는데, 최근에 여기까지 선이 돌아오질 않아. 27회 때 이후는 나오지 않는데, 28, 29, 30 계속 안 나오는데, 여기가 선이 안 돌아가서 그래요. 그래도 비진표시에서 사례 문제 하나랑 판례 문제 2개는 정리해야 돼요. 나머지 잡다한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재 71쪽을 펴보세요. 자, 71쪽 펴보시면, 사람의 의사와 내 마음과 내가 이걸 표시한 걸 일치하지 않는. 내가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뭐가 생겼다 그래요? 결함이 생겼다. 결함 있는 의사표시. 결함 있는 의사표시가 이렇다 그래요. 결함이 있다. 의사표시 결함이 생겼다. 그렇죠? 양자 일치하지 않는 게
첫째, 내 마음과 내 진심과 내 입을 얘기한 것이 1차적으로 알면서, 뻔히 알면서,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알면서. 누구랑 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해. 내 진심과 내 입을 얘기한 것이 뻔히 1차적으로 알면서 나 혼자. 나 알면서 나 혼자 하면 뭐 했다 부르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107조 비진이 표시했다. 비진이 표시했다. 그렇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남한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하는 거. 실제는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하는 거. 그래 너한테 집 한 채 줄게 줄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말하는 거. 마음에도 없는 허언하는 거. 거짓말하는 본인은 말해서 표의자라 불 표의자. 거짓말한 표의자는 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농담하는 거짓말하고 허언하는 거지 모르면서 차고지. 응? 자긴 뻔히 알아. 자기 진심은 집을 한 채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는 그래 집 한 채 사줄게. 그러니까 내 명은 내 진심이 뻔히 1차 알면서 나 혼자 하는 거. 알면서 하니까 거짓말한 거지 이게. 농담, 거짓말을 비지 표시라 부르죠. 이거를요. 내가 내 표시 1차적으로 알면서 뻔히 알아요. 알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반대 누구랑 짜고 해야 돼. 둘이에요, 둘이. 짜고 하면 뭐 했더라? 짜고 하면. 통정 108조. 통정 허위 표시했다. 통정 허위 표시. 내가 내 표시가 1차적 않음을 본인이 모르면서 하고 있어. 모르면서. 내 진심과 얘가 1차적 모르면서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는 이 천평이요, 천평. 천평을 매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1000제곱미터 도장을 콱 찍어버리고 왔어. 1000제곱미터에. 나는 내 마음 평이었어. 근데 계약서는 제곱미터에서. 그게 안 보였어, 그게. 뭐죠? 모르면서 하면 착오. 착오로 이루어진 계약이죠. 109조. 내 마음은 1000평. 계약서 표시는 1000제곱미터. 평이란 말과 제곱미터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야. 착오로 맺은 계약. 남에게 사기나 강박되면 한 의사표시. 사기강박 의사표시. 110조. 그렇죠? 110조. 사기강박된 의사표시도 일단은 유효하다. 그러나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 네 가지로 우리가 결함있다 부르죠. 결함있다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 그릴 거예요. 항상 시험이라는 건요. 40문제 풀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절반, 쉬운 문제가 절반이야. 근데 의외로 쉬운 문제도 많이 틀려. 어려운 건 어려워 틀리고, 쉬운 건 실수에 틀리고, 깜빡에 틀리고, 왜 틀는지 모르게 틀리고. 그래서 반반이야 맨날. 쉬운 건 쉬워서 틀리고, 어려운 건 어려워 틀리고. 맨날 점수가 똑같아. 오히려 쉬운 걸 실수하면 안 돼요. 자,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디부터 다시 가야 되는 얘기냐, 이 얘기가. 여기 어렵죠, 의사표시 파트가. 법률행위의 성립이다.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아직 우리 여기 하고 있는 거야. 성립, 불성립. 성립된 것이, 일단 성립된 것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또 일단 유효한 것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없느냐. 이걸 논하는 거죠. 이거를 잡읍시다. 의사표시에 뭔가 문제 생겼어. 실제는 산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는 산다고 얘기했어. 1000평을 매입한다 가지고 1000제곱미터 도장 찍고 왔어. 남한테 협박당해서 강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장 찍고 왔어. 사기 강박. 이게 다 결함이 생긴 거야. 그때 107조 비진입표시는 농담, 거짓말.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하는 농담, 거짓말, 증여. 비진입표시도 농담, 거짓말도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무효 아니다. 법주문에. 응? 실제는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했더라도 그 증여는 유효하다. 비진입표도 원칙은 유효. 그러나 그 내가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내 마음에 든 농담임을, 거짓말임을 상대방이 그 비진입표심을 알거나 알 수 있어도 그때는 뭐다? 그때는 무효이다. 그때는 무효이다. 그럼 비진입표시는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또 그 비진입표시가 농담 삼아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상대방이 농담임을 거짓말임을 알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됐더라도 한 달이 건너간 제3자가 선이 3자라면
선3자한테는 무효를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선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3자는 보호받고 선3자는 다시 유효해진다. 그러면 비표시 문제 풀 때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 단어만 나와야 돼.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고 할 때는 무효. 또 무효됐더라도 한 달이 건너 3자 선일 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슨 말 나오면 안 돼, 절대. 취소 어쩌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단어 안 나와. 자, 108조 통정 허위 표시. 부동산 가정매매. 짜고 하는 가정매매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부동산 가정매매는 짠 당사자끼리는 뭐다 당사자끼리는 짠 언제나 무효.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짠 당사자 부동산 가정매매 무효이다. 무효. 하지만 그거가 무효됐더라도 한 달이 건너 3자한테 선일 때는 선 3자한테 무효를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없다. 선 3자한테는 다시 뭐 해지는 거야? 그 가정매매가 유효해지는 거지. 그럼 비진이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인지 무효인지란 말만 나와야지. 무슨 말 달아나면 안 돼요? 취소 어쩌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착오로 맺은 계약, 응? 평이란 말과 제곱 밑에 헷갈렸어.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 뭐하다?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야. 그런데 그 착오가 중요 부분, 중요등도 착오일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다. 또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 비록 중대한 착오였더라도 중과실 때는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또 선의 3자한테는 이 착오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착오는 무슨 말만 나와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느니 없는 이 말만 나와야지. 용어 잘 써야 돼. 보세요. 착오로 맺은 계약도 평이란 말과 제곱 밑에 헷갈려서 1000평을 산다는 말 가지고 1000제곱 도장 찍은 것도 일단은 유효하나, 그러나 그 착오가 이 계약에 중요한 착오일 때는 그때는 무효이다. 취소한 말 대신 무효를 집어넣는다고요, 지금. 무효가 아니라 뭐하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써야지. 무효야, 무효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막 속인단 말이에요. 비진이 표시도 원칙 유효하지만 그런 상대방이 농담이면 거짓말임을 알거나 알 수 있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가 아니고 그때는 무효이다. 이거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일단은. 남에게 사기강만 맺은 계약은, 사기당을 맺은 계약도, 강박다 맺은 계약도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다. 유효하지. 뭔 없어요? 무효는 아니야. 사기강박당 계약이 무효는 아니야. 일단 유효한데 다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강박의 취소도 선3자한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비진이 통정허위 표시 문제 풀 때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 단어만 나와야지. 무슨 단어만 안 된다? 취소 어쩌고 하면 틀리는 거고. 차고 사기강박 문제 풀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단어만 나와야지. 무효 어쩌고 이 단어 나오는 순간 틀리는 거야. 이거 용어 정확히 구분을 써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글씨가 보여. 여기 속였네. 생각 안 하고 있으면요. 맨날 듣던 얘기라 휙 지나가 그냥.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인지 이거 볼 줄 알아야 되고. 자, 이런 것이 계산식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야. 헷갈리면 안 돼.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우는 전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성립한 계약이 무효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취소가 되기도 해요. 이게요. 그런데 이 네 조문이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여기 해당되면 성립한 계약이 때에 따라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 무효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네 조문이요. 107조 비진이, 108조, 109조 착오, 109조 사기강박 이게 적용이 없다 그래요. 적용 없다는 얘기는 이 법칙을 안 따라가. 이 법칙을 안 따라가는 게 있어. 응? 우리가 배우던 비진, 통정, 착오, 사기가 무효, 취소 이거 안 따라가는 게 있어요. 첫째 적용이 없는 거 그러면 신분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그래요. 적용이 없다. 이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면 안 된다. 신분에 적용이 없다. 적용이 없기 때문에 신분행위는 혼인하고 약혼하고 뭐 이혼하고 입양하는 거 이런 신분행위는 농담삼아 비진을 했던 짜고 했던 누나 짜고 한 가장혼인이야 가장혼인. 가장혼인도 해요. 중국 연변족 아가씨 데려오려고 혼인신고해줘. 돈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러면 한국적 취득할 수 있잖아 혼인하면요.
가장원인 짜고 하는 통정어 표시. 차고로 혼인해서 차고로 쌍둥이인가 봐.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났나 봐. 차고. 사기강박. 이 신분행위는 농담사 비진리했던, 짜고 했던, 차고 했던, 사기강박 했던 내마음과 1차전 표시. 내마음과 1차전 표시는 언제나 무효가 돼요. 취소할 필요 언제나 무효가 돼요. 유효한 적이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이걸 적용받으면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하고 일단 유효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기도 하고 취소하고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신분행위는 내 마음과 1차전 표시는 뭐 비진리 했던 짜고 했던 참 언제나 다 무효야. 뭐 일단 유효하고 뭐 취소 이런 게 없어. 언제나 무효. 그런데 우리 사회생활 때 공법행위에서 공법행위, 소송행위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은요 어떤 절차에 이 안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공법행위를 소송행위를 농담삼아 비진을 했던 뭐 짜고 했던 착오로 했던 사기강박되는 소송 공법행위는 적용이 없어. 이 법정 내점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법정을 따라가면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법정 안 따라가요. 적용이 없기 때문에. 공법 소송행위는 가장으로 했던 착오로 했던 사기강박으로 했던 언제나 유효하지. 취소가 되거나 무효되는 경우 없어요. 언제나 유효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는 적용이 없는데 결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분행위는 적용이 없어서 내 마음과 일치한 표시는 비진리를 했던 짜고 했던 착오로 했던 언제나 무효. 적용이 없어서. 공법 소송행위는 적용이 없어서 무효 취소된 경우가 없어. 무효 취소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 적용이 둘 다 없는 건 맞는데 효과가 다르단 말이야.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자, 이제 비진 표시부터 들어갈 건데 비진 표시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오늘 너무 어려웠어. 내가 좀 가만히 하고 나서 보니까 좀 과욕을 부린 것 같아. 죄송해요. 근데 보니까 아직 아닌 거야.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매매, 강행규정, 효력의 단속규정, 아까 적은 거 그 파트, 그런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5표시, 무효원칙. 하나만 더 보자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 5군데만 복습하셔요. 나머지 너무 의욕을 벌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직은 아니야. 다음 주에 의사표시 파트부터 대리 파트부터 시험에 나올 부분만 정확히 찍어야 돼. 이론적인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조금 좀 오버했나? 오늘 표정이 안 좋아. 근데 여기가 다 어려워요. 누구나 다 어려운 법이야. 그래서 중요한 민법은 첫 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만 통과하면 다 하는 거야, 뒤에는. 얘가 제일 어려워요. 처음이 가장 어려워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가장 어렵다. 여기만 통과하면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워. 처음이 제일 쉬운 파트가 아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의사표에서 꽁꽁 나올 부분만 딱 정확히 해서 대리까지 정리할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